손잘TV 31번째 양육의 지혜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의력을 키우는 양육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선생님과 학생 두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저는 고등학교에서 사회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정성수입니다. 저는 창의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 고등학교 2학년 한혜린입니다. 저도 창의학습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교 2학년 안주현입니다. 이제부터 선생님과 학생 세 분이 나누실 토크는 세 가지입니다. 미래 4차 산업시대의 가장 절실한 역량은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창의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성장하면서 창의적인 양육 환경에 있었나? 둘째는 요즘 학교에서는 창의력 향상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셋째는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까? 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우리는 성장하면서 창의적인 양육 환경에 있었나에 대해 얘기를 나눠주세요. 제가 본 우리나라 창의성 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입시 위주 교육 때문인 것 같아요. 답을 암기하고 맞추는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또는 오지선다형 시험 출제라든지 또는 9등급 서열식 성적 산출이 대표적입니다. 가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릴 때 자녀들은 조신하게 자라야 훌륭하다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생각해서 아이들이 뭘 좀 하려고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환경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어릴 적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보다는 교과목에 치중된 학원 같은 경우를 더 많이 다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저의 창의력이랑 이제 사고력 등을 키워주시려고 공동육아나 방과후 등을 많이 활용해 주셨는데요. 저 주변에 이제 대부분 친구들을 보면은 그런 활동보다는 수학이나 영어 아니면은 이제 과학 과목 등 교과목의 학원에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창의력을 해친다는 생각도부터 갔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려서 생각해보면은 말로는 창의적 양육 방식을 시도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답이 정해진 걸 배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잘못했다면서 샘플을 보고 모방하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장난감도 좋은 걸 사주셨지 제가 만들어서 갖고 노는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을 찾는 방식만 고집해왔던 것 같고요. 다음 주제는 요즘 학교에서 창의력 향상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에 대해 얘기 나눠주세요. 다행스럽게도 요즘 학교 교육에서 창의력 향상 교육 과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연간 288시간을 편성해서요. 전체 교육 과정에서 9.4%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창의적 체험 활동은요, 주로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진로 활동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는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전문 강사 초청 등 다양한 창의력 교육을 하는데요. 이제 동아리 활동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조금 어려웠던 게 아쉽긴 하지만 이제 관심 있는 동아리에서 함께 토론하고 활동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런 창의력 향상 교육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대입에도 반영이 된다면 창의 교육이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창의력 교육이 대입 준비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대입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므로 창의력 수업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일상생활과 창의학습한 바를 연관지어서 일상생활에 응용을 해보면 일상생활에서의 의문도 해소되고 그러면 학습한 내용이 같이 쉽게 이해가 되고 복습도 쉽게 될 거고요. 이것이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요? 다음 주제는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 얘기 나눠주세요. 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교육 환경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는요, 진로 적성에 맞는 지도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수업도 학생 중심의 활동 수업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도 논술이나 서술, 발표형 형식으로 바뀌어져야 되고요. 성적 산출도 9등급제가 아닌 성취도 위주의 성취평가제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가정에서도 지적된 문제였었는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하고 싶을 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마련해주는 이러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라는 걸 활용해서 저의 창의력을 더 넓혀가고 싶은데요. 저는 이거를 맨 처음에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일상생활에서는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게 안타까웠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다시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질문이랑 방법을 고안해서 사고력도 더 넓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독서인데 이제 창의력을 가장 높이는 쉬운 방법이 다른 얘기를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의력은 틀린 것을 무서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하건 취업을 하건 연구를 하건 새로운 것과 새로운 방식으로 과감하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미래는 창조되는 것이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고 자유롭게 발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래 사회는 변화무쌍하고 복잡 다양한 사회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일수록요 유연하고 창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정답이 있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가르치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이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질문의 내용은요 미래에 관한 것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미래 좌표를 설정하고 의지를 담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적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의적인 양육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들의 수다가 얼마나 절실하게 전달되었을까요? 영유아 시기부터 창의적인 두뇌 발달을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소년기에는 창의력보다 지식 축적이나 시험 준비에 내몰리진 않았나요? 늦었지만 가정과 학교, 사회가 모두 창의성 교육을 위한 대안모색과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손잘TV 양육의 지혜 수다방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 그리고 학생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손잘TV 31번째 주제는 창의력을 키우는 양육의 지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